이거 없네. 네. 아, 네. 켈빈도 몇입니까? 네? 켈빈하고 지금 이쪽으로 돼 있긴 한데 안에도 구조해가는 아 부지에서 자꾸 돌려서 네네네. 다른 분들 안 써. 뭐 다른 분들 아니 어떻게? 다른 분 아 그래요? 네. 연락. 네. 근데 이게 투샷밖에 안 잡으시죠? 투샷만. 지금 아니 저희 드린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혹시 이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할 건데요, 찾는 게. 네? 이렇게. 이 쭉쭉쭉 하는 거보다는, 예. 찍을 거 이거 해가지고, 대면 하시고 준비하지 마세요. 아예 중간에 다 뺐네요. 아니,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거 뺐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 하면은, 이 두 장은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접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네, 잘 보이네요. 카메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요? 뭐 지금 다. 뭐 조금 더 땡도 상관없으면 더 잘 보이면 더 좋죠. 그렇죠. 네. 조금 생기도 괜찮으면. 아. 네. 제가 아유, 저기 사진 나오네. 사진을 지금 제가 방송이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저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저게 나와요? 네, 지금 우리 잘 나오죠? 아, 네. 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음. 저도 이렇게 나가니까 괜찮네요, 얼굴이. 참. 그래도 분을 바르고 올라오면 그럼요. 이 분이 화장발을 더운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원래 뷰티류 하시잖아요, 원래 방송 네. 유튜브에서.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조금 안 하는 쪽으로 좀 해요. 예. 그러시군요. 예. 예, 다 됐네. 네.
25분에요? 네, 네네. 저 시간 좋습니다. 있네. 저희들은 시간 기르면 기를수록 좋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래? 네, 뭐 또 왔어요? 다가왔어요? 네, 네, 테스트 한번 해보죠. 예, 테스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도전 3리그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는 심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앵커 해피 할머니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라이브로 생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충칭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교류 정상화가 이번 방중의 최대 목표였던 만큼 끝까지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충칭에서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네, 이제 잘 보여요. 예.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여기서 그럼요. 이거 해보고 네, 그래서 예. 그래도 예. 부산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부산서 올만 하죠. 네, 우리 그렇죠. 평생에 누가 이 네. 나이에 이런 그러면.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어요. 네. 오늘 뭐 바로 내려가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이제 또 한 2, 3일 예. 아니요, 내일 내려갑니다. 내일 예, 오늘 네. 어디서 주무시고 아, 우리 아들이 서울 살아요. 아, 아들이? 예, 아들 집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뭐 한 2, 3일 계시죠 뭐 또 내일 그러니까. 내일 뭐 이렇게 급하게 또 내려가세요 뭐 저 화요일 또 볼 일이 있어요. 네. 바쁘시군요 네. 화요일, 금요일. 아 네, 바빠요. 그래서 아들 집에 오면 이 화요일과 금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 2, 3일밖에 못 있어요. 아, 네. 화요일 날은 뭐 하시는데 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 비밀입니까? 예, 비밀이에요. 아니, 그냥 조금 봉사활동 비슷한 거 아. 있어요. 예, 예. 그렇게 계속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어때요 이 유튜버 이제 멋있는 유튜버 할머니로 변신 오셨는데 아니, 이제 유튜브를 예, 함으로해서 구독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구독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 예, 이제 막 올려줘요. 예. 그러시고 파이팅 그러면 올려주면서 막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그렇죠. 해피 할머니, 뭐 젊어 보여요. 뭐 이뻐 보여.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뭐 너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그런 참 좋은 멘트를 받고 네. 그런 찬영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거는 새로운 경험. 근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게 아들이 아들이? 유튜브 아. 게임 방송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게이머군요. 네. 그렇군요. 네. 아들 덕분에. 네, 그래도, 그렇죠. 네. 저는 아들 덕분에 나이 들어서 아주 좋은 좋은 아주 취미 활동 겸. 이런 게임도 할 수 있고 아들 덕분에 또 그 저기 뭐야 저 방송 으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요. 네, 실버 BJ로 가나요? 네, 실버 그렇죠. 실버로 들어가야 돼요. 예.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실버 BJ 심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앵커 해피 할머니입니다.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실버 BJ 심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앵커 해피 할머니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라이브로 생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실버 BJ. 안녕하세요. 실버 BJ. 네 심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앵커 해피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BJ 심현영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카메라 한 분이냐 묻는데. 아니요. 그건 카메라 감독은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얘기하면 자꾸 그럼 저쪽에서 이제 또 하겠지. 네. 우리 것만 저게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무빙해달라고 한번 싹. 네. 네, 일부 실버 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버 BJ 심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앵커 해피 할머니입니다. 네, 연합뉴스 TV에서 라이브로 생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충칭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계류 정상화가 이번 방중 최대 목표였던 만큼 끝까지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청에서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충칭 공장 생산 라인 곳곳을 둘러봅니다. 직원 1,200여 명 대부분을 현지 채용한 현대차 공장은 한중 상생협력의 대표적 현장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현대차 공장 방문은 한중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대외적인 어려움들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혹시라도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소하겠습니다. 앞서 경제포럼에 참석해서도 한중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심 경제정책인 1대1로 구상과 문 대통령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 간 연계를 제안했습니다. 물은 만나고 모일수록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동도합, 뜻이 같으면 길도 합쳐지는 법입니다. 사드 보복 철회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충칭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칭 방문 일정 보도에 상당한 비중을 발휘하며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비판적인 보도를 해오던 중국 관영 매체 한국시보는 일면 전체를 문 대통령 소식으로 다루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집중 보도하면서 충칭 방문의 핵심은 뿌리찾기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오늘이 문 대통령의 4일간의 방중 일정의 마지막 날이라며 문 대통령이 충칭에서 뿌리찾기 여정을 시작했고 이번 일정을 통해 중한 양국 간의 친근한 감정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 연대 충칭 공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터 등을 방문하고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황구시보는 이날 일면 전체를 문 대통령의 방중 소식으로 전하며 대서특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중앙TV도 이날 아침 뉴스를 통해 문 대통령은 방중 계획에 따라 충칭 방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다면서 이번 방중 기간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과 경제무역, 한반도 문제 등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영 신경보도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방 방문지로 충칭을 택한 이유는 뿌리찾기라며 한국과 충칭의 인연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지난 4월부터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공격을 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악성 코드가 담긴 입사 지원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소 전산망에 침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만 6천여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4월과 9월에는 또 다른 거래소에서 약 76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거래소의 악성 코드를 포함한 가짜 입사 지원서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매력적인 지원자로 위장한 자기소개서의 첨부 파일을 열면 컴퓨터를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입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초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에 같은 방식의 해킹을 시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금전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대가로 거래소 빗썸에 60억 원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군은 내년에 최첨단 전략 무기를 대거 도입합니다. 공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떤 무기들이 도입되는지 팽재용 기자가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김정은의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35A. 막강한 정찰 능력을 자랑하는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 하늘의 주유소 A330 MRTT 공중 굴비기까지 모두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군의 전략무기 3종 세트입니다. 공군은 이 무기들이 도입된다면 작전 반경 확대뿐 아니라 전투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35A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킬체인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최대 장점인데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감시 정찰이 가능해
공중 지휘 통제기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0대를 구입한 우리나라는 20대 추가 구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글로벌 호크는 내년에 2대, 내후년에 2대가 도입돼 북한 지역을 샅샅이 감시하게 됩니다. 지상 20km 상공에서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등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입니다. 공군의 수건 사업으로 꼽혔던 공중급유기 도입은 공군 작전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우선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 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나고 연료 대신 무장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어 공격력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군 관계자는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략무기 3종 세트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 조종사 훈련, 새 기지 건설 등의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17 동아시아 연맹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일본을 대파하고 일궈낸 역전 우승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종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염기훈의 왼발 프리킥이 골대를 향하며 4대1 스코어로 도쿄 대첩을 완성한 태극전사들.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산책 세리머니로 완벽한 승리를 자축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17 동아시아연맹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과의 대회 마지막 3차전에서 김신욱과 정우영, 염기훈의 릴레이골을 묶어 4대1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2승 1무, 승점 7점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2승 1패의 일본을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2015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 5월 친선전 승리 이후 7년간 이어져온 일본전 무승 징크스도 마침내 깨졌습니다.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장현수의 파울로 고바야시 유에게 페널티킥골을 내주며 시작부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13분 측면에서 올린 김진수의 크로스를 196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이 번쩍 솟아올라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 23분에는 정우영이 환상적인 무회전 프리킥을 꽂아내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온 우리나라는 전반 35분 동점골의 주인공 김신욱이 추가골을 뽑아내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신욱의 골을 도운 이재성은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월드컵 가는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대표팀은 대회 2연패와 한일전 승리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동아시안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오늘 17일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막 6주기입니다. 아들인 김정은 시대가 열린 이후 북한의 권력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의 운구차를 지킨 7인방은 서행되거나 모습을 감췄고 권력을 이어받은 삼지연 8인방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공전 앞에서 열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운구차를 호위하는 7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모부인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이른바 운구차 7인방은 향후 김정은 시대를 떠받칠 후견 세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서 이들 7인방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성택과 리영호는 처형됐고 나머지도 모두 이선으로 물러났거나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장성택 처형 직전 김정은의 백두산 일대 삼지연 방문을 수행한 8명, 이른바 삼지연 8인방이 권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삼지연 8인방 주축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원웅 총정치국 부국장의 숙청 또는 처벌설이 도는 등 권력 지형이 다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당정군의 고위층에 대해서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충성심을 끌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 친화 정치를 통해 지지를 이끄는 이중적인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피해 숙청이란 충격요법을 통한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공고해지고 핵 무력 완성도 선언한 만큼 새로운 측근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유명 프로듀서이자 개성 만점의 래퍼 쿠시카가 코카인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 요리사 이찬우 씨도 대마 흡입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던 래퍼 쿠시.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한 유명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쿠시가 코카인 구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쿠시는 지난 12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 무인 택배함으로 배달된 코카인 1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쿠시는 코카인 투약을 시인했으며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쿠시는 대형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 산하 더블랙 레이블 소속입니다. 앞서 같은 소속사 식구였던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 역시 대마초 흡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탑은 지난해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차주혁은 지난해 대마를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방송 요리 프로그램에서 샤프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해온 이찬호 셰프가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스타들의 마약 투약 소식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태용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서울 집값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입니다. 특히 집값이 미쳤다는 말까지 듣던 강남 재건축 단지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이 계속 안정될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7%로 2주째 오름세가 둔화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까지 5주 내리 상승폭이 커지더니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강남 불패라는 말이 되풀이될 정도로 치솟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도 송파구를 빼면 모두 주춤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은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신총부채 상환 비율이 시행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 이어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여기에 수도권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건 강남 집값 잡기가 성공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계속 강화하는 규제가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강남 아파트 투자 수요를 오히려 더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바깥에도 강남 집값을 끌어올릴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자유형 사립고와 국제고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방침이 8학군 이주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불안과 저성장이 겹친 상태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층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만으로 강남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의 전세 시장은 올해의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져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하루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남 서해 안으로는 최고 15cm 많은 눈까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한층 더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리겠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추가로 쏟아져 내려와 수온주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한낮에도 중부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까지 쏟아집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심한 온도 차이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찬바람을 타고 해안과 내륙까지 유입되는 것입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 충청과 호남 내륙에는 3에서 8cm, 그 밖에 전남 남해안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기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은 눈을 수시로 쓸어내는 등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 주 후반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지금까지 실버 BJ 심현웅이었습니다. 실버 앵커 해피 할머니였습니다.